자, 그림 보시면 어떤 물체에 세 종류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짜힘 몇이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좌우 따로 위아래 따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좌우 기준으로 보면은 오른쪽을 내가 플러스라고 두면은 왼쪽으로 4N, 오른쪽으로 4N이니까 좌우의 알짜힘은 이미 알짜힘이 0이네요. 그럼 이제 위아래를 보시면 내가 위쪽을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위로 2N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체의 알짜 힘은요, 그냥 위로 2N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다. 2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P에서 Q까지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고요. Q에서 R까지는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R 이후로는 호물서 운동을 한답니다. 그럼 일단은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빗면 올라갈 때 빗면 아랫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으니까요. 이런 거는 이런 거였죠. 빗면에서 받는 물체의 운동의 경우 아래쪽으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수직항력이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알짜힘의 방향이 빗면 아랫방향으로 F만큼 걸린다. 이때 이런 힘을, 이때 이 F를 우리는 빗면 힘이라고 부르는데 이 빗면 힘의 경우는 질량에는 비례하고요. 각도에 사인 값에 비례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빗면일 때 가속도가 똑같은 이유가 둘 다 어차피 알짜 힘은 빗면 아랫방향으로 F인데 이 F가 mg 사인 세타란 말이야. 우리가 F는 MA 이용해서 가속도를 따지면 어차피 질량은 날아가기 때문에 가속도는 무조건 각도에만 비례하는 G 사인 세타가 되니까 얘나 가속도가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빗면 아랫방향 힘 받으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고요. Q에서 R까지 등속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중력이 아래고 위로 수직항력 이거는 똑같으니까 알짜힘이 0이 되면서 등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기억. P에서 Q까지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아니죠. 빗면 아랫방향으로 F라는 빗면 힘, 알짜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요. 니은. Q에서 R까지는 Q에서 R까지 물체에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 아니죠. 등속 운동이면 가속도는 0, 가속도가 0이면 알짜힘도 0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R점을 지나 호물수 운동할 때는 운동 방향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한다. 이때부터는 물체에는 중력만 작용하는 거잖아. 운동 방향은 오른쪽 아래, 중력은 아래쪽. 비스듬한 방향이 맞네요.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3번은 좀 말로 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 물체의 운동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갑자기 멈춘다. 아니죠. 알짜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니까 멈추는 게 아니고 등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디귿, 니은.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가속도가 0, 알짜힘이 0이면 가속도도 0. 그러면 등속 운동을 하겠죠? 니은 맞는 말. 디귿. 속력이 일정한 원 운동을 한다. 자, 원 운동을 한다는 거는 속도는 바뀌는 겁니다. 속도라는 건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어도 바뀐다. 그럼 속도가 바뀌려면 가속도가 필요하고요. 가속도가 있으려면 알짜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라고 하는 알짜힘이 존재를 하겠죠. 디귿은 땡. 가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원운동을 하려면. 리을.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는 아니죠. 등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속도는 바뀌면 안 된다. 정답은 1번 주시면 됩니다. 바로 4번 보시면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성이란 건 물체가
이전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 그러죠. 이 관성은 오직 질량에만 비례한다고 했었습니다. 질량이 크면 잘 안 변하려고 하는 거죠. 1번.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2번. 관성이 큰 물체는 가속시키기 어렵다는데 잘 안 변하는 거니까 속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맞는 말. 3번. 정지했을 땐 관성이 없다. 관성이란 건 정지이고 움직이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질량에만. 질량이 크면 관성도 큰 겁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책상 같은 거 밀 때도 책상이 무거우면 관성이 크니까 밀 때 힘들잖아. 이런 거를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4번. 관성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관성의 정의가 되고요. 5번.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승객들이 뒤로 넘어지는 건 관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멈춰있는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면 몸이 뒤로 자빠지는 현상은 내가 멈춰있으려고 하는 정지관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쏠린다. 가던 놈이 갑자기 멈추면 버스가 움직이던 친구가 갑자기 멈추면요. 나는 버스에 타고 있으니까 같이 멈추는데 나는 사실 계속 앞으로 가고 싶거든. 난 계속 앞으로 갈래.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운동관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동관성에 대한 예시로 보려면 되겠네. 첫 번째 기억. 망치자루를 바닥에 부딪히면 망치자루가 더 단단하게 박힌다. 요거는 이겁니다. 이 망치 머리가 있고요. 망치 자루가 있어요. 이걸 같이 내려. 이렇게 쾅 내려주면 같이 움직이고 있겠죠? 이때 바닥에 쾅 박어. 그러면은 망치 자루 얘는 갑자기 멈추는 거잖아. 바닥에 박았으니까. 근데 이 위에 달려있는 망치 머리는 계속 내려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려가는 관성을 이용해서 콱 하고 밑에 박히는 거죠. 운동 관성을 이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니은. 칫솔물을 털어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칫솔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칫솔에 묻어있는 물이 같이 움직이고 있겠죠? 이때 이제 칫솔만 딱 멈춰. 그럼 칫솔만 멈추면 같이 움직이던 물은 계속 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제 털리는 거죠. 물의 운동 관성을 이용한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디귿. 우주선은 가스를 분출하면서 우주공간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거는 이제 가스를 이렇게 뿜어요. 이러면은 가스를 뿜으면 로켓이 가스를 밀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가스가 로켓을 밀어내니까 이 힘으로 로켓이 전진을 하는 거죠. 이거는 관성이 아니고 작용, 반작용이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6번 보시면요. 이렇게 정지해 있는 추에 손으로 잡아당기고 있답니다. 이때 추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추는 안 움직인다. 왜? 가속도가 0이니까. 왜? 알짜 힘이 0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7A에 걸린 힘과 B에 걸린 힘의 크기는 같다. 아니죠. 아래에 당기면 B 입장에서는 F만 견디면 되는 거고 7A 입장에서는 F에다가 추의 질량을 M이라고 두면은 추의 질량까지 견뎌야 되니까 견뎌야 되는 힘의 크기는 A가 더 많습니다. 니은은 땡. 디귿. 갑자기 팍 당기면 A보다 B에 더 큰 힘이 걸린다. 이거는 이제 천천히 당기면 A가 끊어진다 그랬었죠. 왜? A가 더 힘 많이 받으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팍 당기면은 힘의 전달 속도라는 게 있다 그랬죠. A까지 힘이 전달되기도 전에 B가 힘을 다 받는데 그 와중에 또 추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내가 아래에서 팍 당기면은 B가 그 힘을 다 받기 때문에 B가 잘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추의 정지관성 예시 정도로 기억을 하시라고 했었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해주시면 되겠다. 한번 봅시다. 수레에 4N이라는 일정한 힘을 주고 있답니다. 힘은 일정하게 바꾸고 이 수레 위에 추를 추가시키면서 질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F는 MA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는 힘이 일정하면은 질량이 늘어날수록 가속도는 작아지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수레만 있을 때 한번 봐봐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뜻하니까 수레만 있으면 가속도는 4초 동안 속도가 8변했으니까요.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힘은 4N으로 일정하다 했으니까 수레의 질량은 수레만 있을 때 가속도 2니까 수레의 질량은 2kg짜리가 되겠네요.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여기 이제 추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 힘은 그대로인데 추가 2kg죠. 여기에 추 한 개를 추가시키니까 가속도가 몇이 됐어요? 4초 동안 속도가 4변하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1이니까 가속도가 1이 됐겠죠? 여러분 FMA가 완성되려면 추 한 개의 질량이 2kg여야지만 설명이 되겠죠. 추 한 개당 2kg짜리구나. 그래서 니은 수레의 질량과 추 한 개의 질량은 똑같다. 근데 둘 다 2kg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디귿. 그럼 추를 하나 더 올리면 그러면 총 4N이라는 힘을 줬을 때 수레 한 개, 추 두 개니까 6kg가 되겠죠? 이때 가속도는 여기다 이때 가속도는 6분의 4니까 3분의 2m/s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V0는 몇이냐인데 4초일 때 시간이잖아. 속도가 1초마다 3분의 2씩 커지니까 4초일 때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거 활용해도 되고 그냥 3분의 2씩 커지니까 4초 뒤면은 3분의 8이겠구나 하셔도 되겠죠? 처음에는 정지해 있는 건 똑같으니까 가속도가 3분의 2로 4초 동안이니까 3분의 8m/s가 되겠죠. 디귿은 틀렸다. 질량이 200kg짜리인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을 한답니다. 200kg고요. 0초일 때는 정지 상태입니다. 이때 0에서 20초까지는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네요. 이때 가속도는 20분의 10이니까 0.5m/s 제곱이 될 거고요. 20에서 40초까지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가속도는 0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40초에서 50초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가속도는 왼쪽으로 1m/s 제곱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수레의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은 알짜 힘이 나오죠. 그럼 내가 플러스를 오른쪽이라고 가정하면은 0에서 20초일 때 알짜 힘은 200 곱하기 0.5니까 오른쪽으로 100N이 될 거고요. 여기선 가속도가 0이니까 알짜 힘이 0이 될 거고요. 이쪽은 왼쪽으로 200N이 되겠죠. 이렇게 맞춰놓고 기억. 1번 0에서 20초 동안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똑같은데 빨라지고 있으니까 같은 게 맞고요. 2번 20초에서 40초 동안은 등속 직선 운동한다. 네, 알짜 힘이 0, 가속도가 0, 등속 운동.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3번 40초에서 50초 동안 작용할 알짜 힘의 크기는 200이다. 네, 왼쪽으로 200.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200 맞고요. 4번 40초에서 50초 동안은 움직이는 방향이 처음과 반대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구간은 없어요. 빨라지면서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오른쪽으로, 느려지면서 오른쪽으로입니다.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구나. 4번이 잘못했습니다. 5번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350이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 거리니까 여기 넓이 구해보면 되겠네. 여기는 100, 여기는 200, 여기는 50이니까 다 더하면 350이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봅시다. 일단 2kg잖아요.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니까 20N의 중력. 근데 이제 무게가 중력이랑 똑같은 뜻이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알짜 힘은 이거랑 이거 합쳐야 되겠죠. 이거 두 개 합쳐보면은
위로 40, 아래로 20이면 위로 20이 되겠죠. 이해는 틀린 거고요. 디귿. 가속도.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가속도는 10. 위로 10이 나와야 되겠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다 뜯어볼게요. A의, 여기다 좀 적을게. A의 개를 보면요. A만 봐야 됩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B가 A를 미는 힘. B의 개를 보면은 힘이 두 개 있죠. 20N이란 건 B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왼쪽으로 20, 오른쪽으로는 작용 반작용. B가 A를 밀었으면 A도 B를 같은 힘으로, 근데 반대 방향으로 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전체 개로 보면은 묶어. 자, 이렇게 묶으면요. 내부 힘은 사라진다고 했죠? 근데 20이란 건 B한테도 20이라는 힘은 B한테도 들어가는 거지만 전체 개의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개로 보면은 20N 힘 이렇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F는 M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을 수 있는데요. 개에 대해서 F를 할 거면 개의 알짜임 왼쪽으로 20, 개의 질량 3kg, 2kg니까 5kg. A. 그러면은 가속도는요 왼쪽으로 4m/s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가속도라는 건 묶여 있다 보니까 개가 가속도가 4하면 A도 4, B도 4입니다. 같이 움직일 때는 속도도 똑같아요. 개 속도, A 속도, B 속도 다 똑같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면은 가속도 알면 질량 곱하면 알짜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의 알짜임은 몇 킬로야? 3kg네. 3, 4, 12 왼쪽으로 12N의 알짜임이 나와야 됩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A의 알짜임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다 똑같으니까 얘도 4. 근데 A는 3kg. 왼쪽으로 12N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힘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12N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사실 얘가 12면 얘도 12거든. 그래서 얘의 알짜임은 오른쪽으로 8이 됩니다. 근데 가속도를 이용해서 찾아도 돼요. 가속도를 이용해서 찾아볼 거면 F는 MA 쓰면은 B의 알짜임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근데 가속도는 다 똑같으니까 얘도 가속도가 4. 근데 B의 질량은 2kg. 그럼 알짜임이 8N. 그럼 알짜임이 8이죠? 근데 알짜임이 8이 되려면 12여야 왼쪽으로 8이 나올 수 있겠지. 이것도 한 번만 더 연습해보면 좌우를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두면요. 왼쪽으로 20N, 오른쪽으로 A가 B를 미는 힘 합쳤더니 왼쪽으로 8이 나와야 되니까 넘기면 F 오른쪽으로 12N이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A, B의 가속도의 극은 4다. 구해놨고요. 2번 A의 알짜임은 12다. 맞고요. A가 B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건 12여야 됩니다. 틀렸고요. 4번 B가 A를 미는 힘 12N. A와 B의 알짜임 B는 3대2다. 이거 사실 구해놨으니까 12대8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알짜임 B랑 질량 B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왜? A의 알짜임, B의 알짜임, 개의 알짜임은 각각 A 질량, A 가속도, B 질량, B 가속도, 개의 질량, 개의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다 똑같으니까 싹싹싹 날아가면 질량 B만 남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질량비만 봐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3kg, B는 2kg니까 3대2 이렇게 바로 알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제 바로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가속도를 찾아야 되니까 개로 묶어버리면 내부임 A가 B를, B가 A를, B가 C를, C가 B를은 다 사라지고 이거 하나만 딱 남죠. 그러면은 개의 알짜임은 개의 질량 4, 2, 6이니까 7kg네요. 가속도. 그럼 가속도가 바로 오른쪽으로 4m/s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개의 가속도가 4면 A 가속도, B 가속도, C 가속도 전부 다 4가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C가 B를 미는 힘인데 이걸 다 뜯어봐도 좋은데 C만 한번 봐볼게요. C 입장에서는 힘이 B가 C를 미는 힘 하나만 남아요. 중력 수직 항력은 어차피 탈락이니까. 근데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C의 가속도가 4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만의 알짜임이 1 곱하기 4에서 오른쪽으로 4N이란 게 나와요. 그럼 얘가 4잖아. 얘가 4일 수밖에 없겠죠? 힘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C가 B를 미는 힘 물어봤죠? 그럼 뭐야? B가 C를, C가 B를.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냥 4N이겠죠. 이렇게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때는 다 뜯어보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 한번 다 뜯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B가 30N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다 표시해보면 중력은 원래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수직항력 때문에 사라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50N의 중력, 수직항력 사라지겠죠? 그리고 양쪽에 실이 달려있으니까 장력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근데 개로 묶으면 장력은 탈락이니까 개의 알짜임은 이거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30N. 개의 알짜임은 개의 질량 곱하기 개의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는 2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개의 가속도가 2면 A 가속도도 2고 B 가속도도 2니까 A만의 알짜임을 따로 구해보면은 10kg니까 10 곱하기 2 하면 오른쪽으로 20N이 A의 알짜임이 될 겁니다. A 입장에서 사실 장력 하나밖에 없거든. 얘가 20이면 얘도 20이겠죠. 근데 같은 실이면 똑같으니까 얘도 20N이 될 겁니다. 근데 B에서 따로 해봐야지. B의 알짜임 몇이에요? 5 곱하기 2니까 B의 알짜임은 오른쪽으로 10N이겠죠? 그럼 뭐야? 오른쪽으로 10이 되려면 오른쪽으로 30N, 왼쪽으로 장력 합쳤더니 오른쪽으로 10이 나와야 되니까 장력은 왼쪽으로 20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A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A의 물체 작용 알짜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사실 이거 구해봐도 돼. 지금 이미 다 구했잖아. 20, 10인 거 다 구했지만 질량비만 봐도 돼요. 알짜임 B는 15, 2대 1이겠죠. 2배 맞지? 니은 맞고요. 디귿 실이 B를 당기는 힘, 실이 B를 당기는 이거 장력 구하라는 건데 구해놨지. 20N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봅시다. 힘부터 다 써볼게요. 얘는 아래로 10N, 얘는 아래로 30N. 중력은 이렇게 받고요. 장력은 각각 위로 T. 그럼 보자마자 묶어. 묶으면 장력은 탈락. 그럼 묶는 순간 얘가 요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개에 대해서는 30 빼기 10. 이 방향이 알짜임이 되겠죠. 이게 알짜임이 되겠죠. 그럼 개의 알짜임은 개의 질량 곱하기 개의 가속도. 20은 4A니까 가속도는 5가 될 겁니다. 이쪽은 내려갈 거고 이쪽은 올라가는 가속도. 근데 그 크기가 5가 됩니다. 그럼 얘 B만의 알짜임은 몇이에요? B는 아래로 15N이 될 거고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그 아래로 15가 되려면 장력은
15N이 되면 되겠죠. 그럼 같은 실이니까 똑같네 해서 15로 해도 되고요. A의 R자임 구해봐도 되겠죠? A의 R자임은 A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 위로 5N이 돼야 되겠지. 그럼 위로 장력, 아래로 10. 합쳐서 5가 되려면 얘가 15일 수밖에 없겠죠.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기억. 가속도는 5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B의 R자임은 15다. 네, 여기 구해놨죠? 디귿. 장력은 20이다. 장력은 15지. 틀렸습니다. 회초 상황은 정지 상황입니다. 힘부터 다 써보는 거예요. 얘는 아래로 20. 근데 얘는 받쳐져 있으니까 위로 수직항력. 탈락. 왼쪽으로 장력. 얘는 위로 장력. 아래로는 30N의 중력을 받죠. 그러면은 묶으면 장력 빠지니까 개에서 보면은 얘밖에 없지, 힘이. 나머지 다 지워졌죠? 그러면은 개의 R자임 30은 개의 질량 5kg 곱하기 가속도.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6m/s 제곱이 된다. 이 친구는 가속도가 이쪽으로 6이니까 얘만의 R자임 따지면 MA 3kg 곱하기 6은 18N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요, 이쪽으로 가속도 받을 텐데 2kg인데 6의 가속을 받아. 그럼 가속 R자임은 12N이 됩니다. 그럼 장력을 물어봤어. 아래로 30, 위로 장력인데 아래로 18이 되려면 장력이 12N이 돼야 되겠죠? 얘가 12면 얘도 10이지. 근데 얘는 R자임이 T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기억. 가속도 A의 가속도 크기는 6이다. 근데 걔의 가속도나 A의 가속도나 B 가속도나 다 똑같은 거니까 A의 가속도 크기는 6이 맞습니다. 니은 장력의 크기는 12N이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B가 0.75m 내려왔을 때 이거는 앞에 거랑 묶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처음에 정지잖아요. 얘네가 이제 가속도 6이라는 가속도 받고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정지 출발 등가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T초라면 속도가 1초마다 6씩 증가하니까 T초 후에는 6T초가 되겠네요. 이때 이동 거리가 0.75m라면 그러니까 넓이가 0.75m가 될 때 속도가 몇이니? 물어본 거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0.75가 되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6t가 0.75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t제곱이 0.25죠. 그럼 t는 0.5초가 됩니다. 0.5초, 얘가 0.5초라면 얘는 3이 되겠죠. 근데 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한번 보시면 힘부터 다 써보겠습니다. 중력, 수직항력은 좀 생략을 할 거고요. 그럼 T는 장력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근데 7이 두 개니까 TQ, TQ 이렇게 써줍니다. 이때 TP랑 TQ는 달라야 됩니다. 같은 실이 아니잖아. TP끼리는 똑같고 TQ끼리는 똑같은 겁니다. 항상 하던 대로 개로 묶으면 개로 묶는 순간 장력은 다 사라지고요. 18N 하나만 남죠. 이러면은 개의 R자임이 왼쪽으로 18N이 됩니다. 개의 총질량은 9kg잖아. 가속도는 2가 됩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기억, A의 가속도, 개의 가속도나 A의 가속도나 똑같으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B에 적용한 R자임. B에 적용한 R자임은 가속도 아니면 끝났지 뭐. B 가속도도 2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R자 힘이니까 B의 R자임은 왼쪽으로 6N이 되면 됩니다.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디귿, 장력 B인데 장력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A로 구해야 되고 B로 구해야 되고 C로 구해야 되고 상관없습니다. R자임만 다 따져볼까? 얘는 224N, 얘는 248N이 됩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18, 오른쪽으로 TP인데 R자임은 왼쪽으로 4가 돼야 되니까 장력은
14N이 되면 되고요. 그럼 얘가 14면 왼쪽 B 입장에서도 왼쪽으로 14 받고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TQ만큼 받아요. 근데 왼쪽으로 6이 나오려면 얘는 8N이 되면 되겠지. C 입장에서는 TQ 하나밖에 없는데 R자인 8이야. 그럼 당연히 8이겠죠. 그럼 장력비는 14 대 8이니까 7 대 4가 되겠죠. 틀렸네요. 힘부터 따져보겠습니다. A의 중력은 mg, B의 중력은 emg, C는 B도 mg인데 위로 얘는 수직 강력 탈락. 그 다음에 각각 장력도 받고 있죠. 이거를 T라고 넣으면 얘네는 T'이라고 놓겠습니다. 일단은 개로 묶으면 장력은 다 사라지니까 힘이 얘랑 얘만 있잖아. 얘가 더 세니까 이쪽으로 가속도를 받겠네요. 그럼 걔의 R자임은 emg-mg니까 이쪽을 플러스라고 두면 걔의 총질량은 em이니까 4ma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 말고 문자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g는 4ma가 된다. 이러면 가속도는 4분의 1 g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됩니다. 새 물체의 가속도는 4분의 1 g다. 맞는 말. 니은 P가 A를 당기는 힘, 장력 구하라는 거고 디귿은 장력을 비교하라는 거네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C의 개만 이거는 뭐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면요. C만 그려보면 아래로 emg, 위로는 T'이잖아. 우리가 가속도를 알아냈으니까 얘의 R자임 구할 수 있잖아. 가속도 곱하기 C의 질량은 C의 R자임, em 곱하기 4분의 1 G니까 2분의 1 mg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C의 R자임은 위쪽을 플러스라고 두면요. 플러스 T' 빼기 2mg가 아래로 2분의 1 mg가 나오면 되죠. 위쪽을 플러스로 둔 겁니다. 그럼 T'은 2분의 4니까 2분의 3mg다. 아, 얘가 2분의 3mg면 되는구나. 얘가 2분의 3mg면 이놈도 2분의 3mg가 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A 입장에서는 아래로 mg, 위로 장력 이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위쪽을 플러스 얘는 R자의 몇이에요? 위로 가속도가 4분의 1 G고 질량은 m이니까 R자의 힘이 위로 4분의 1 mg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위쪽을 플러스라 두면 플러스 t 마이너스 mg 했더니 이거 두 개 더 했더니 위로 4분의 1 mg가 나왔잖아요. 이때 장력은 4분의 5mg면 되겠죠. 얘가 4분의 5mg니까 얘가 4분의 5면 얘도 4분의 5mg. 같은 실은 장력은 똑같다. 기억. 아까 했죠? 가속도는 4분의 1g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P가 A를 당기는, P가 A를 당기는 4분의 5mg죠? 틀렸죠? 디귿 P가 B를 당기는 거랑 Q가 B를 당기는 힘. 4분의 5랑 2분의 3 중에 뭐가 커? 얘가 크지. 고치면 4분의 6이 되잖아요? 틀렸네요. 똑같은 게 아니고 얘가 좀 더 세야 되지. 자, 지금 보시면 구간에 따라서 R자 힘을 따르게 받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는데 A 구간에서는 빨라지고 있잖아요. 아, 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똑같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고 구간 B를 지날 때는 느려지고 있으니까 오른쪽 가는데 느려지려면 R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가속도도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죠. 기억부터 볼게요. 이동 거리는 세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A 구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넓이 구해보면 되죠. 사실은 속도 시간 그래프 지금 구간이 여기가 구간 바뀌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간이 바뀔 때 힘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힘 조건이 바뀌면 가속도도 바뀌어야 되죠. 근데 가속도가 2t초에서 딱 바뀌었으니까 2t초 지났을 때 이 구간이 바뀌는 지역 온 거고요. 3t초일 때 구간 B를 벗어났다 했으니까 여기가 3t초 구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동거리야 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 구해보면 되지. 여기 넓이 몇이에요? 평균 속도 내면 2분의 3V니까 2t 동안 가면은 VT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3VT에서 3VT만큼 간 거고 여기는 평균 속도 내면 V니까 이쪽이 VT가 되겠네. 이동한 구간은 3대1, 3배 차이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R자인 방향은 A 구간과 B 구간 서로 반대다. 네, 방금 설명드렸죠? 빨라지니까 같은 방향, 오른쪽. 여긴 느려지고 있으니까 왼쪽일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R자인 B는 가속도 나와 있으니까 가속도는 첫 번째 구간은 2t분의 가속도를 첫 번째 구간 가속도 대보면 2t초 동안 V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구간 가속도는 t초 동안 2V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가속도는 4배 차이 나네요. 그러면 F는 근데 질량은 똑같잖아요. 같은 공이니까 가속도 B가 R자인 B랑 똑같을 겁니다. 그럼 FA는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2t분의 mv일 거고 FB는 방향까지 생각하면은 t분의 2v니까 마이너스 왼쪽이죠 이거는 2mv가 되겠죠. 1대 4지 뭐 1대 2가 아니고 1대 4여야 됩니다. 그림 가는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을 놓고 사람이 올라가 있답니다. 이때 이 사람의 질량은 50kg이에요. 그러면은 50이면은 이 사람의 무게는 500N이 될 겁니다. 0초일 때 엘베는 정지해 있고요. 정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 0에서 t1초까지는 사람 기준으로 그려보면요. 이 사람이 받는 힘은 사람의 무게 500N이 있을 거고요. 위쪽으로는 무슨 힘을 받냐? 저울이 사람을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나 그림에서 표현한 게 뭐냐면 저울이 측정하고 있는 힘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봐봐. 저울이 측정하는 힘은요, 사람이 저울 누른 만큼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힘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0에서 t1초까지는 600이라는 거잖아. 이만큼이 저울의 값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저울을 600으로 누르면 저울이 사람을 600으로 받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0에서 t초까지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가속도, 사람의 R자임은 사람의 질량 곱하기 사람의 가속도. 위로 600, 아래로 500이면 위로 100N이 되겠죠? 근데 사람은 50kg니까 사람의 가속도는 이때는 위로 2m/s 제곱이 되겠다. 기억은 틀린 거죠. 니은 t1초부터 t2초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사람은 무게는 바뀌면 안 되니까 500. 그러면 저울이 사람을 받쳐주는 힘 계산해야 되는데 t1에서 t2초까지 t1에서 t2초까지 사람이 저울을 미는 힘이 500이잖아요. 사람이 저울을 500 밀었으면 저울도 사람을 500으로 받쳐주면 되겠죠. 이때는 사람의 R자임이 0이 되니까 가속도는 0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겠구나.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T2에서 T3까지 한번 볼게요. T2에서 T3면은 마찬가지로 사람의 무게는 그대로
이때 저울이 측정되는 힘이 400이니까 사람이 저울을 400으로 밀었다는 소리잖아요. 사람이 저울을 400으로 밀면 저울도 사람을 400으로 받쳐준다. 이 경우에는 알짜 힘이 아래로 100이 되겠죠. 그러면 100은 50A니까 이때 가속도는 2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아래로 2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은 방향이 반대냐고 물어봤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단은 0에서 t1초까지 가속도가 위로 2잖아. 아래로 위로 2씩 빨라지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속도는 2t1이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t1에서 t2까지는 등속운동이니까 속도 안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t2부터는 가속도가 아래로 2니까 이때부터는 속도가 마이너스 2씩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은 t2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아니고 느려지는 걸로 바뀐 거죠. 느려지려면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면 여기부터는 아래로 가는 건데 아직은 위잖아. 느려지면서 이게 다른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0에서 4초 때까지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4에서 6초까지는 가속도가 바뀌었네요. 기울기가 달라졌으니까 4초를 기점으로 가속도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 0에서 4초까지 4초 동안 8 커졌으니까 4분의 8 2m 퍼세크 제곱이 될 거고 4에서 6초까지는 2초 동안 8에서 10이면 2 커진 거잖아요. 1m 퍼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럼 개로 묶으면 장력은 사라지고 중력 수직 강력도 사라졌으니까 F가 알짜 힘이잖아. 그럼 개의 알짜 힘은 개의 질량 1kg, 2kg, 3kg. 가속도는 2. 6N이겠네요. 아, 처음에 6N이라는 F를 작용했구나. 두 번째, 가속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속도가 바뀌려면 힘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도 변형된 F를 F'이라고 두면은 F'은 개의 알짜 힘은 개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3N으로 힘이 줄어들었네요. 기억 2초일 때 F는 4다. 0에서 4초까지가 6이니까 2초일 때도 6이겠죠? 틀렸고요. 니은 6초일 때 A의 알짜힘 물어봤습니다. 그럼 6초일 때 A의 알짜힘 물어봤으니까 A만의 알짜힘은 우리가 가속도만 알면 되죠? 여기서도 6초일 때는 가속도가 1일 거니까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는 A의 알짜힘이 나오니까 1N이 되겠네요.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실이 B를 당긴 힘의 크기는 장력이네요. 장력을 비교하랍니다. 0에서 4초일 때 장력 비교해보면 0에서 4초일 때 A만 그려보면요. 이쪽으로 장력 하나 딱 봤잖아. 이것만 구하면 되네. 결국에 A 알짜힘 비교하라는 겁니다. 가속도가 2니까 알짜힘이 2N일 거 아니야. 그럼 장력도 2N이겠네요. 4에서 6초일 때 A는 가속도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1N. 그럼 장력만 있을까요? 또. 그럼 이때 장력은 1N이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2초일 때가 6초일 때 2배 맞네요.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다. 지금 보시면 지구가 있고요.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F1, F2, F3, F4 이렇게 네 종류의 힘의 이름을 한번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한번 직접 재보면 F1은 물체의 무게라니까 무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될 거고요. F2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물체도 지구를 당길 겁니다.
그 다음에 F3 보시면 책상 위에 물체가 있다 보니까 중력 때문에 밑으로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물체가 책상을 밀겠죠, 밑으로. 그렇게 밀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야. 물체가 책상을 밀면 책상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물체를 위로 밀어내겠죠. 그럼 여기서 작용, 반작용인 거. 작용, 반작용 세트를 골라주시면요.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만 바뀌는 거. 지구, 물체, 물체, 지구. 그래서 F1과 F2 세트. 이거랑 물체가 책상을, 책상이 물체를. F3와 F4. 이렇게 두 세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인데요. 우리가 힘의 평형의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힘의 평형이란 건 물체 하나에 두 가지 이상의 힘이 들어가서 알짜 힘이 0이 된 상황을 힘의 평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물체 하나에 두 개 이상 들어간 거는 사실 이 그림상에서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공이 현재 정지잖아요. 왜? 가속도가 0이거든. 왜? 알짜 힘이 0이거든. 힘의 평형이거든. 그래서 이쪽이 힘의 평형이구나. 그럼 물체가 힘의 평형을 뭐랑 뭐가 이뤘겠어요? 물체의 무게와 책상이 받쳐주는 수직항력,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뤘겠죠. 그래서 힘의 평형은 F1과 F4 이렇게 두 녀석이 평형을 이뤘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에 이제 해당되는 건 1번 하나 있네요. 자, 이 그림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뭐 따로따로 보셔도 되고 개로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A만 따져보면은 A 입장에서는 얘가 멈춰 있으면 얘도 멈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속도 0, 알짜임 0. 요거는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아래쪽으로는 이 녀석의 무게, 중력이 아래로 10N 작용할 텐데 알짜임이 0이 돼야 되니까 위쪽으로 누가? B가 A를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작용하겠죠. 근데 알짜임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힘의 크기는 10N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B를 보시면 B도 알짜임은 0이 나와야겠죠. 그럼 B 입장에서는 아래로 얘는 3kg니까 중력은 30.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조심. B가 A를 10으로 위로 밀었으면 A도 B를 밀어야겠죠.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근데 이제 방향은 반대여야 되겠죠. 이게 10이면 이것도 10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B도 알짜임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요? 위로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수직 강력이 40이니까 0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이거를 개로 보면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B 개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묶으면 내부 힘, 작용, 반작용 힘은 제거가 됩니다. 그럼 봐봐. 중력은 몇이야? A 플러스 B 질량을 합쳤으니까 중력은 40N이 될 겁니다. 근데 걔도 알짜임이 0이어야 되니까 위로 바닥이 떠받쳐주는 힘, 당연히 40이겠죠. 전체 개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 요거네, 요거. 10N이죠? 맞는 말. 니은 B가 지면으로도 받는 수직항력. 40이었죠. 40. 틀렸고요. 디귿. A가 B가 A를. 이거는 평형이 아니고 작용, 반작용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멈춰 있답니다. 멈춰 있으면 가속도 0이니까
알짜임 0이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만 한번 그려볼까요? A 맞나? 뭐 물체를 A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A만 따로 그려보면은 이 물체는요, 지금 몇 가지 힘을 받고 있냐면 일단은 아래로는 중력을 받고 있겠죠? 위로는 수직항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F라는 힘을 받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벽에 닿아 있다 보니까 벽이 누르는 힘을 받고 있겠죠. 근데 알짜힘이 0이려면 좌우도 합계가 0이 돼야 되니까 F는 벽이 누르는 힘과 똑같아야 상쇄가 될 거고요. 중력, 이건 뭐 많이 했으니까. 중력은 수직항력과 똑같아야 똑같이 상쇄가 돼서 알짜힘이 0이 될 수 있겠죠.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면이 떠받쳐주는 수직항력은 똑같다. 네, 맞는 말이고요. 니은. F와 벽이 물체에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F랑 벽이 물체에 누르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고 힘의 평형이죠. 작용 반작용이려면 이 F가 뭐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지. 만약에 사람이 밀었다 이렇게 치면은 사람이 상자에 미는 힘이 F잖아. 이거의 반작용은 상자가 사람을 밀어야 됩니다.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야 되죠. 틀렸고요.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물체가 벽을 미는 힘입니다. 애초에 물체가 벽을 미는 거면 벽한테 그려야 되잖아. 여기가 이제 벽이라고 치면요. 자, 이건 애초에 이거랑 이거는 다른 물체에 있다 보니까 평형이 될 수가 없죠? 이 힘은 어떻게 구하지? 물체가 벽이 물체를. 이거랑 이거는 작용, 반작용과 똑같겠죠. 크기는 비교할 수 있지만, 애초에 작용, 반작용의 작용, 반작용도 안 되고, 얘랑 얘는 작용, 반작용도 아니고요. 힘의 평형도 아니겠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저울의 측정값을 찾으랍니다. 저울의 측정값은요, 물체가 저울을 미는 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누가 미냐면 스탠드가 저울에 접촉해 있는 건 스탠드니까 스탠드가 저울을 미는 힘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힘은 저울이 요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거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저울이 스탠드를 미는 힘.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지구를 위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힘을 받니? 일단 지구도 정지에 있겠죠? 그럼 알짜힘이 0이 돼야 되니까 지구 모형은 당연히 중력을 받아야지. 그럼 지구 모형의 중력을 W1이라고 하니까 W1 무게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근데 멈춰 있으려면 위로 뭔가 힘이 필요하잖아. 근데 무슨 힘이 받겠어요? 그럼 여기에 자석이 달려있다 보니까 자석이 서로 끌어당겨 주니까 얘네가 멈춰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위쪽으로 자석의 힘, 그런 힘을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인력이겠죠? 이렇게 힘이 구성되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W1은 자석이 당기는 힘과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스탠드 상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스탠드는 적당히 그릴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합쳐서 그냥 그림상 편의상 가운데다 좀 그리겠습니다. 스탠드도 스탠드만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W2. 그 다음에
스탠드가 자석 지구를, 이 자기력 이름을 다시 바꿔보면은, 스탠드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지구도 스탠드를 당길 거 아니야. 어디로 당기겠어요? 아래로 당겨줘. 여기서 아래로 당기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작용, 반작용이죠, 이거는. 얘가 위로 당겨지니까 얘는 아래로 당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힘이 작용해. 근데 스탠드도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위로 무슨 힘? 우리가 원하는 우리 스탠드를 받쳐주는 힘이 있겠죠. 수직 항력이죠, 사실은. 그럼 얘가 평형이니까 이거를 n이라고 두면은 n은 W2에 자기력을 더한 거랑 똑같구나. 근데 위에서 우리가 W1과 자기력이 똑같다는 걸 알아냈었죠. 결론적으로 저울에 찍히는 값은 두 녀석의 무게를 합한 거랑 똑같겠네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개로 봐도 돼요. 개로 보면요. 전체 개로 보면은 여기서 서로한테 주는 힘인데 내부 힘. 네. 스탠드가 지구가 스탠드를. 전체로 보면은 자기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나머지만 쭉 보면은 중력. 일단 이놈의 무게 자체는 W1, W2겠죠, 당연히. 합쳤으니까. 스탠드와 지구 중력을 합쳐야겠죠. 그 다음에 위로는 이제부터 여기서는 이제 수직항력. 저울이 받쳐주는 힘,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똑같이 W1 플러스 W2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정지입니다. 알짜임은 0이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하나씩 그려볼까요? A만 그려보면 A로 멈춰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게 A의 중력을 받을 거고요. 근데 A는 위에 실이 달려 있다 보니까 위쪽에는 실이 A를 당기는 장력을 받을 겁니다. 이게 끝인가요? 근데 가만 보니까 N극이잖아요. 그럼 서로 밀어내고 있겠구나. 그럼 A가 밀려나려면 B가 A를 밀려면 위로 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자기력까지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럼 요거 세 개가 합쳐져서 멈춰 있는 거니까 장력과 자기력을 더한 게 A의 무게가 되겠죠? 그럼 B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B는요, 당연히 B도 무게가 있겠죠. 근데 얘는 이제 서로 밀어내고 있었으니까 얘는 자석이 밀어내는 힘, 자기력을 아래쪽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닥에 받쳐져 있잖아, 이건 또.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수직항력 이렇게 작용하시면 됩니다. 얘도 멈춰 있으니까 알짜임은 0, 알짜임 0을 맞춰주려면 수직항력은 자기력을 아니지. 수직항력은 자기력에 B의 무게를 더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실이 A를 당기면 요거네요. 요거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크기가 똑같다. 아니죠. 얘에 이걸 더했을 때 똑같은 거니까 장력과 무게를 비교하면은 A의 무게는 장력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1번이 일단 정답입니다. 2번. A가 C를 당기는 힘과 실이 A를 당기는 힘. A가 실이 A를. 작용, 반작용. 맞고요. 3번. B는 알짜임이 0이다. 네, 멈춰 있으니까 가속도도 0. 그럼 알짜임이 0이어야 멈춰 있을 수 있겠죠? 3번 맞는 말. 4번.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가 지면을. 그러면 지면이 B를 받쳐주는 힘과 똑같겠네.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중력보다 크다. 마찬가지야.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데 중력이 이걸 더했을 때 똑같은 거니까
수직항력과 중력만 비교하면은 이놈이 더 크겠잖아. 근데 이놈이 이름이 뭐다? 지면이 B를 받쳐주는 힘인데 이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가 지면을 누르는 힘. 이거랑 똑같죠? 이거 물어본 건데 얘랑 크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찾으라는 소리겠죠? 맞는 말이고요. 5번. 자기력 크기는 A에 적용하는 중력보다 작다. 자기력 물어봤습니다. 요거. 마찬가지야. 얘랑 얘를 비교하라는 건데 둘이 더한 게 똑같아야 되니까 중력이 자기력보다 커야 되겠죠. 자, 철수와 영희가 둘이 빙판에 마주 서가지고 밀어내기를 한답니다. 그럼 둘 다 일단은 중력, 바닥에 서 있으니까 중력과 수직항력은 없는 셈 쳐도 괜찮겠죠. 이때 그럼 둘이 서로를 밀면은 이거는 영희가 철수를, 그러면 철수도 영희를. 근데 이 두 힘의 크기는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희가 받는 가속도는요, 1초 동안 0에서 1 된 거니까 1m/s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1이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철수의 가속도는요, 똑같이 1초 동안 마이너스 0에서 0.5가 됐으니까 왼쪽으로 0.5. 그래서 이 친구는 왼쪽으로 0.5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봐봐, 근데 F는 MA에 따르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똑같은데 둘의 힘의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똑같잖아요. 얘가 100N이면 얘도 100N일 거 아니에요. 힘이 일정한데 가속도의 크기가 1대 2가 나온다는 뜻은 둘의 질량은 2대 1이구나. 그래서 철수 영희의 질량을 M이라고 두면은 철수는 2M이 되는 겁니다. 기억. 0에서 1초 동안 두 사람에게 작용한 힘의 크기는 똑같아. 작용, 반작용 힘만 있으니까 힘의 크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질량은 철수가 2배가 되겠죠? 디귿. 1초 이후. 1초 이후엔 둘이 속도가 어때요? 안 변하잖아요. 1초 이후에는 등속운동. 가속도가 0. 알짜힘이 0이구나. 그래서 1초 이후에는 힘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실력업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2kg인 물체에 M인 물체 B를 이제 실로 묶어놓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A는 연직 윗방향으로 F라는 힘을 A가 받고 있죠. 그리고 나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했을 때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표시를 했답니다. 이때 1초일 때 실이 끊어졌답니다. 한번 봐봐요. 1초를 기점으로 실이 끊어지면은 힘의 조건이 변화를 하는 거죠. 왜냐면 실이 잘리면은 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력이 없어지니까 힘 조건이 바뀝니다. 힘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속도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만 봐도 기울기가 팍 꺾이잖아. 속도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1초를 기점으로 가속도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속도가 어떻게 바뀌나? 1초까지는 마이너스 4고요. 1에서 2초까지는 플러스 5로 바뀌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그려보시면 이럴 때는 가속도가 바뀌는 곳을 기점으로 이제 상황을 2번 분석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 1초 때 한 번, 1에서 2초일 때 한 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0에서 1초일 때 전체 개로 한번 묶어볼게요. 개로 묶으면 장력은 없는 거죠. 장력은 이렇게 있어요. 싹싹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0에서 1초 아직 끊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m 플러스 2짜리인 상태로 끊어버리면 이제 묶으면 이제 개로 묶으면 장력만 없어지는 거니까 존재하는 힘들은 일단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하라니까요. 10m, 이거는 비질량이죠. 이쪽으로는 2kg니까 20N 이렇게 있고 위로는 F라는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우리가 F는 MA 한번 세워보면 위쪽을 플러스로 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F 마이너스 10 M 마이너스 20은 전체 질량, 개의 질량은 M 플러스 2, 가속도는 아래로 4 이런 식으로 식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식 적당히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4 6 F는 6m 플러스 12가 되겠네. 두 번째 거는 이제 두 번째는 1초에서 2초일 때 이거는 실이 끊어진 후죠, 여러분. 실이 끊어진 다음이니까 A를 위주로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A 가속도만 아니까요. 사실 B 가속도도 알 수 있긴 합니다. B는 실이 끊어지면 중력만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일단 A를 보셔야겠죠. A를 보시면 여전히 위로 힘을 받고 있을 거고요. 아래로는 중력을 20N 받겠죠. 이걸로 이제 운동 방정식 새로 세워보면은 F-20은 2 곱하기 5가 됩니다. 가속도가 5로 바뀌잖아요. A는 1초에서 2초일 때는. 이러면은 F가 몇인지 나오죠? F는 30N이었구나. 얘가 30N이구나. 얘가 30인 거 알면 이것도 3kg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B는 3kg짜리 친구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기억. F는 30N이다. 맞는 말이 되고요. 니은 M은 3kg다. B의 질량 3kg인 거 계산이 됐고요. 디귿 0에서 1초 동안 실이 끊어지기 전이네요. 실이 B를 당기는 힘. 장력 구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B만 보실까요? B 입장에서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4고요. 질량이 3kg니까 R자임 F는 MA에 따라서 아래로 12N이라는 R자임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헷갈리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B만 보면은 얘는 이제 B의 개니까 B만 보셔야 되겠죠? 그럼 중력이 3kg니까 중력이 30N이라는 거 이제 알고요. 위로 장력, 실이 B를 당기는 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B의 R자임, B의 질량, B의 가속도. 실이 끊어지기 전 가속도는 마이너스 4잖아. 근데 A 가속도인데요. 묶여있을 때는 A 가속도나 B 가속도나 다 똑같으니까. 그럼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4고요. B 질량은 3kg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12N의 R자임이 돼야 된다. 아래로 12가 되려면 얘는 18N이 돼야겠죠. 디귿은 틀렸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질량이 M1, M2인 물체를 실로 연결해서 걸쳐놨고요. 나는 A랑 B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2고요. 중력 가속도는 G고요. 가에서 가속도는 0.4G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힘부터 좀 표현을 해보면요. 중력 가속도가 G니까 얘의 중력은 M2G일 거고, 위로는 장력, 이쪽으로 장력. 근데 얘는 뭐 중력은 어차피 수직항력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로 묶으면 장력은 무시니까 개는 M2G라는 알짜 힘으로요. 이렇게 묶었을 때 이때 가속도가 0.4G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 풀어보면은 0.4M1G는 0.6M2G가 되겠네요. GG 날리면 M1 2M1이 3M2가 되겠네. 그러면 M1이 더 무거운 거네요. 얘가 3M, 이놈이 2M이구나. 비례식을 이용해서 그냥 질량 B를 나타내면은 A는 3M, B는 2M이 되겠죠. 얘는 이제 위치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바꾼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얘는 중력이 3mg겠죠? 그럼 걔로 묶으면 똑같이 장력은 사라지니까 여기서는 3mg라는 알짜 힘으로 OMA가 되겠죠? 얘가 3m, 2m이면 걔의 질량은 5m이 되겠지? 이때 가속도는 5분의 3g인데요. 이거는 0.6g가 되겠죠. 기억. 2m1은 3m2다. 여기 아까 구해놓은 거고요. 니은. 가에서 A를 질량이 2m1으로 고치면 가속도는 0.2g가 된다. A가 3m이잖아. 이거를 6m으로 교체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그러면 여기 알짜임은 얘가 2m이니까 2mg였잖아요. 2mg는 걔의 질량 2m, 6m이면 8m이 되죠. 8mA가 됩니다. 그럼 이때 가속도는 4분의 1g입니다. 이거는 0.25g죠. 0.2g가 아니고 니은은 잘못됐습니다. 디귿. 나에서 가속도 0.6g다. 아까 구해놨던 거죠? 맞네요. 정답은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A와 B가 연결되어 정지 상태입니다. 그럼 알짜임이 0이라는 거겠네요. 이때 늘어난 상태로 지면에 고정된 용수철이 달려 있습니다. 이때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힘의 크기는 10이다. 자, 이거는 탄성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성력이란 건 뒤에 에너지 파트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용수철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늘어났으면 위로 늘어났을 거 아니야. 되돌아가려면 아래로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아래로 탄성력이 10N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비아래로는 또 2kg니까 20N의 중력을 받고 있겠죠? 그 위로는 장력, 여기도 장력.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이제 빗면 힘이라 그러죠? 이 빗면 힘이란 건 빗면의 기울기와 질량에 비례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F라고 놓는 거야. 그럼 봐봐. 간접적으로 빗면 힘을 알려주는 거예요. 걔를 묶어버리면 장력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알짜임이 0이려면 빗면 얘가 이쪽으로 30 봤는데 알짜임이 0이어야 되니까 빗면임 30이구나. 이렇게 빗면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려고 가라는 상황을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제 용수철을 제거를 했잖아요. 용수철 제거하는 순간 용수철적으로 탄성력이 없어지니까 힘은 20, 이쪽으로는 30 받겠죠. 그럼 뭐야? 힘에 이제 알짜임이 발생을 하니까 이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럼 가속도 찾아보면은 걔의 알짜임은 30 빼기 20. 그래서 10N으로 걔의 질량은 10kg잖아요. 이때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되겠네요. 일단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니 가에서 장력 물어봤네요. 그럼 뭐 어차피 정지니까 가속도는 0이잖아. 그럼 B도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B의 알짜임이 0이려면 B는 아래로 30 받고 있으니까 장력도 30일 수밖에 없겠죠?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나에서 가속도 1 구해놨고요. 디귿 나에서 실이 A 여기서의 장력 물어보는 거네.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장력 물어본 건데 여기나 같은 실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B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선 가속도가 이쪽 A, B는 위로 1이니까 B반의 질량은 2kg니까요. B의 알짜임은 위로 2N이 됩니다. 위로 2N이 되려면 여기서 장력이 22N이 돼야겠지. 얘가 22면 얘도 22N이 되겠죠? 20이 아니고 22입니다. 디귿은 땡. 정답은 2번. 볼게요. 힘부터 다 표시해 볼게요. 아래로 무게를 W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A의 무게, E의 무게 이렇게 써주시고요. 또 용수철 달려있잖아. 늘어나 있을 테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아래로 작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탄성력 아래로 F라고 좀 가정하겠습니다. 탄성력 각각 위로 실이 달려 있고요. 근데 이제 B는 혼자 바닥에 받쳐져 있으니까 B 입장에서는 수직 강력까지 또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A 입장에서 먼저 보면은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알짜임이 0이어야 되죠. 그럼 장력과 A의 무게, 탄성력을 더한 게 똑같으면 되는 거고요. B 입장에서도 알짜임이 0이어야 되니까 B 입장에서는 장력과 바닥이 받쳐주는 수직항력 더한 게 B의 무게와 똑같으면 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기억.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이 이거죠. 탄성력. 탄성력은 장력과 똑같다. 아니죠. 탄성력에 무게를 더한 게 이거니까 이거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장력이 더 세야 된다. 틀린 거고요. 니은 B가 더 무겁다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봐봐. 여기서 얘랑 장력과 무게를 좀 비교해보면은 무게에 이거 더한 게 똑같은 거니까 장력이 A보다 센 거죠. A의 무게보다. 근데 여기로 돌아오면 여기서는 장력에 수직항력 더한 게 무게가 되니까 장력보다는 B가 더 무거운 겁니다. 뭐야? 무게 A보다 장력이 세. 근데 장력보다 B가 세니까 결론적으로는 A보다는 B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니은 맞는 말. 디귿. B에 작용하는 중력과 B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얘랑 얘가 작용 반작용이겠어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려면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풀면은 지구가 B를 이니까 얘의 반작용은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고요. 얘를 다른 말로 풀면 지면이 B를 받쳐주는 힘이니까 얘의 반작용은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 반작용이 되겠지.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뉴턴 운동 법칙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서 복습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